우리 경찰하고 약속한 여기 그 크레인 스피커 지점에 무제차 틀기를 하고 무제차 거기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제가 거기 앞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저 어디 분탕한 분이 저쪽으로 가자고 하니까 수백 명이 쫓아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경찰이 만에 하나 그거 납부안 먹고 제재 안 했으면 여러분들 수백 명 구속됐습니다. 어제 분탕자들이 많아요. 어제 뭐 목사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분들 여기 집회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부에 따라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수백 명이 그 양반 분탕자 얘기 듣고 저리 갑시다니까 쫓아가더라고. 제 얘기 안 듣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앞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천막투쟁이라는 과정에서 경찰이 체증해서 하여튼 몸싸움하다 지금 저 경찰서에 조사받는 우리 당원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시급했어요. 그 우리 믿을만한 사람 말에 아는 분 말을 믿고 막 그 분탕하고 그런 분 쫓아가는 당원이 수백 명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막 경찰이 쫓아가가지고 팍 치고 해서 큰 불상사나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수백 명이 그냥 구속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그래서 그런 집회, 큰 집회 할 때 우리 당원이 아니고 와서 당을 해할 목적으로 분탕질하는 사람들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인상착의 있으면 좀 공개해가지고. 어제도 아이고 제가 큰일 날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큰 집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부러 또 그렇게 그걸 와서 노리는 세력들이 있고 절대 지도부의 말에 따라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기 2부 집회 때 연설을 하면서 잠깐 말씀 3부 집회인가요? 말씀 올렸는데 어제 문재인 씨가 그 광복절 경축산 걸 보면은 내용이 공허하고 아주 허상에 찌든 내용이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일본과의 문제는 아무리 미국에서 이제 절대로 안 되겠다는 메시지가 오니까 좀 꼬리를 내렸어요. 거기 말 안 들으면 끝나니까 정권 유지가 아니라 다 죽으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후퇴해서 누그러뜨려 졌는데 그 외의 것들 대북 정책에 있어서 평화 경제, 평화 체제 뭐 이런 것들은 더 관념적이고 더 실체가 없는 그런 쪽으로 막 어제 축사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물론 뭐 이제 2032년도 서울 평양 올림픽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완코리아 구상도 하는데 아무리 그 경축사를 들어봐도 궁극적으로는 이 주사파 정권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 답이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하더라고 여기저기. 그래서 어제 그 경축사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언급해야 될 거는 언급을 안 하고 그것도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이 왜 됐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생일이 언제고 이런 거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 축사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죠. 부끄럽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국민은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 갔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념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 철학하고 안 맞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인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걸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1945년도에 저희들이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뭐 임시정부가 20여 년간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애쓴 덕에 우리가 독립정신을 띄우고 했습니다마는 국제정치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원자탄 두 방이 대한민국을 피동적으로 저희에게 해방이죠. 해방. 독립은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겁니다. 해방.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만한 그런 아무런 국제사회로부터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국가는 아무 나라도, 중국의 장개석 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승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기려가지고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귀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3.1운동부터 그 뜻을 개선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을 국가라고 승인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해방을 맞아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한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이야기 안 한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층이 돼서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으니까 국론분열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 젊은이들 교육도 안 되고 국가의 정체성도 흐려지고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전승국으로서 우리가 만에 하나 해방을 맞았다면 분단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강화 회의 때 1951년 51개국 전승국이 참석할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과 같은 그 친일 논쟁이니 반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역사가 전개됐을 텐데, 우리 역사의 불행한 면에 구한 말에 무능한 우리 조상들이 찌들은 장파 싸움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먼저 개화한 일본과 열강들의 재물이 돼서 아픈 역사를 만든 거예요. 뼈아픈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의 교훈을 삼는 것은 좋지만은 자꾸 과거를 가지고 말이죠, 확대해서 가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정치에 활용하는 좌파 정치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본질을 알고 명확하게 규탄을 하고 이 정권을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대한민국에 생일이 언제인지 말이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하게 너 이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한일 감정을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그것까지 못하면 이제 뭐 내년 선거도 치르겠어 이 정부가. 지금도 어려워서 난리인데 이제 민심이 바로미터가 어디 있는지를 본 거지. 이 정부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어제 그 문재인 씨의 그 경축사는 정말로 부끄럽고 격이 맞지 않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그런 경축사였다. 그 주위에 둘러싼 참모들이 써준 건지 누가 써준 건지 모르지만 그 수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경제정책을 위반하고 외교정책을 위반하고 동맹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잘 살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짧은 연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너무너무 많이 파괴하고 있어요. 취임 선서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돼 있잖아요. 짧게 다시 반복드리면은 제가 아주 중요해서 애우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를 탈바꿈시키고 있고, 그리고 일주에 국민주권론을 갖다가 인민주권론으로 탈바꿈시켜서 사회주의 연방제 쪽으로 가려는 그런 대책을 꾸리고 있고, 헌법 3조 영토조항, 바로 저희가 얘기한 그런 독립정신, 그리고 유엔의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들을 우리 영토로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평양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영토를 짜부러뜨리는, 그것도 위반한 거고, 4조에 보면 자유통일 정신을 자유흡수 통일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자주통일이니 뭐냐 하면서 인류 역사상 통일에 있어서 연방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흡수 통일이죠. 그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데 정권이 조고가 돼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요. 사드 배치도 못하고,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이상한 9.19 군사합의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핵이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헌법 5조 위반하고 있어요. 헌법 7조.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촛불 정권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낙연 총리부터 주사파 정권에 무슨 종복처럼 써먹고 있는 거죠. 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국민 생명권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생화학무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국민의 생명권 조항이 있는데
북한 미사일 쏴도 괜찮다고 그러고, 전쟁은 없으니까 뭐 평화가 왔다고, 판문점 선언, 북한 핵은 뭐 없어질 거라고 그러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드러나면서 다 헌법 위반입니다.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어요. 헌법 11조. 민주노총이 하고 전교주가 하는 거는 뭐 탈법을 해도 봐주고, 우리 보수 세력이 하는 거는 말이죠, 다 잡아다가 그냥 엄격하게 법정하고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고 상권 분립이 침해되고 반국가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로 모든 포퓰리즘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8.15 집회는 이러한 모든 흐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규탄하고 국민적인 여기를 모으는 그런 집회였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조동동이라도 더 과장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조동동을 다 훑어봤어요. 이 자식들 좌파들 뭐 촛불하는 거는 뭐 세세하게 구호까지 적어서 하는데, 우리 그 인원의 10배가 모인 우리 보수 집회는 나눠서 한 거 분열된 것만 부각시키고 듬성듬성 말이죠. 사진도 이상한 거 내보내고, 중앙일보는 사진도 아예 뭐 정말 언론이 너무 썩고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 현실 앞에서 지식인으로서 참 좌절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멈춰야 되는데, 하루빨리 우리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 모두가 인정하고 다 함께 똘똘 뭉쳐서 100만이 여기서 태극기 들 때 이 정권은 수도할 겁니다. 그 숙제가 남아있어요. 어제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주류 아니에요. 그래, 그런 아픔을 저는 어제 여기를 걸으면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는 걸어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거는 이런 역사적인 난도질과 역사 왜곡이 진행되는데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씨는 독립기념관 가가지고 그런 썩어빠진 경축사를 들으면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야당이 죽고 좌파하고 싸울 이념적인 프레임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 황교안 씨가 그런데 가가지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여기서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야지, 거기 가가지고 독립기념관 가지고 앉아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들어가지고 어떤 전투력이 나오겠어요. 대변인 논평을 들어봐도 말이죠, 제가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못 들었어요. 황교안 씨도 못 들었어요. 그냥 문재인 씨 하는 대로 그냥 해방만 이야기하고, 이 썩어빠진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이 주사파 정권하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분노하는 마음에 정말로 의석이 110석이면 뭐예요? 썩어빠진 놈들인데, 이 자식들 저는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국회의원 빠지 달고 있으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보조금 수십억 수백억 받으면서 이러고 있는 놈들 정말 괘씸한 놈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남은 과제를 우리 공화당이라도 힘을 모으고 신발끈을 추스려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이면은 저희들이 광화문 천막투쟁 100일입니다. 100일. 그래서 내일 대전 집회가 1시에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우리 지도부는 광화문에서 천막투쟁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그거 끝나고 대전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내일 아침 8시에 저희들 광화문 천막투쟁 100일을 기념하는 현장 기자회견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대전으로 다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님들 참석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기자회견하고 팟캐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일 집회는 중원이 땅 대전 충청에 불을 붙이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물론 뭐 8.15 집회 때문에 다소 피로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 힘드시더라도 다들 대전역으로 1시까지 모여서 우리 당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천명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